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 나빴습니다. 코스피는 0.7%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6%나 하락했네요. 그리고 등락 종목을 보셔도 상승보다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매우 흐림, 아니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는 관망세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매동도 조금 나빴습니다. 개인 4천억 매수, 외국인은 2,700억 매도, 기관은 1,100억이나 매도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1,000억원 넘게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올라가네요. 1,167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370.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는 오늘 또 0.9% 상승합니다. 그리고 상해는 보합, 항생 또 보합권인데 우리나라만 큰 폭으로 빠져서 조금은 속이 쓰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이 무엇을 많이 샀나? 카카오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6천억이나 매수. 그리고 네이버도 3,500억이나 매수했고요.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도 6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오늘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카카오는 10%나 하락, 네이버도 8% 하락,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9%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은 무엇을 샀는가? 카카오뱅크, NC소프트, LG생활건강, 레버리지, LG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메디톡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SK하이닉스, 기아, 지속적으로 기아를 사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효성첨단소재, 크래프톤, 곧버스, 삼성전자 우, SK이노베이션, 동국제강, 롯데정밀화학, 포스코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LG화학, SO일, 신세계, 크래프톤, SK텔레콤, 롯데케미칼, SK케미칼, KB금융, 현대제철, 더존비주원,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네요. 자, 오늘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일단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철강에 관련된 기업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화학에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플러스 은행에 관련된 주식들을 소량 매수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열심히 판 게 무엇인가?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미친듯이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철강. 오늘 보험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홍 부총리 추가 금리 인상 시사에 보험주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A 플러스 에셋 5% 상승, 하나손해보험 3.5% 상승, DB손해보험 2% 상승, 이렇게 보험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넷 대표주 오늘 난리가 났죠. 네이버 8%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 공용 플랫폼 저격에 네이버, 카카오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급락이라고 볼 수 없죠. 이 정도면 폭락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 그걸 봤더니 여당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시장 독점, 지위 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저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콕 집어서 카카오의 기업명을 제대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에 네이버 마이너스 8%, 그리고 카카오는 마이너스 10%로 큰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이 줍줍 타이밍인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뭐 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물량을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큰 기업이 갑자기 크게 떨어진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진을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진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며칠은 설령 올라가더라도 관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굳이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NC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슬금슬금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오늘 카카오와 그리고 네이버 주주분들은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철강 중소형주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동국제강 7.77% 상승, 그리고 세아제강도 3.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오늘의 개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플러스 26% 상승.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코오롱 플라스틱 수소 테마 실적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 수소 위크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코오롱에 관련된 기업들 전부 다 흐름이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8.9% 상승, 그리고 효성화학은 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다음으로 2차 전지 전부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캠트로스 21% 급등, 그리고 세방전지 13% 급등, 이 두 가지 기업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 4.5% 상승, 조일 알미늄 3.8% 상승. 이쯤 되면은 알루미늄 가격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 부품주가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창산업 상한가, 그리고 화신도 8%나 상승을 하네요. 아마도 최근 들어 수소차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가 없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 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피해를 받겠지만 그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육회복지원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올해 하반기에 5조 3천억을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영향으로 아이비 김영을 포함해 교육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오일 3.7% 상승, 그리고 상승 이유는 정제 마진 개선 전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기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디톡스 오늘 급락합니다. 마이너스 12.7%. 결국 EV에 뺨맞은 메디톡스, 국내 허가 취소가 발목 잡았나, 이러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결국 메디톡스로부터 도입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메디톡스 엄청나게 급락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대형주가 이렇게 하락하면 며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조금 더 참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9%.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3분기 영업실적 우뢰 아모레퍼시픽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던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르면은 뭐죠?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좋지 않으니까 위메이드 14만원까지 갔다가 어느덧 11만원까지 오늘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게 상장했던 기업이 있었죠. 바로 에이비온. 이 에이비온은 기관 경쟁률이 너무나 형편없었죠. 그리고 그 결과 공모가가 17,000원인데 지금 현재 15,700원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2일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1.45, 한국투자 1.45, 하나금투 1.64, KB 1.04.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그리고 삼성은 0.77, 대신은 1.02, DB는 1.57, 신형은 1개에서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분들이 삼성에 청약을 하셨다면 조금은 야, 이거 연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B랑 대신은 정말 아슬아슬하게도 1개가 넘어선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에도 누가 금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래셋, 한국투자, 하나금투, DB, 신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1개를 받을 수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2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약하신 기분들 모두 최대치 받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소폭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를 하셨다면은 2,500만원 그 정도의 금액을 내셨다면은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거의 전부 다 비슷한 경쟁률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